큰 그림 그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우경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요, 앞으로 발표될 부분이 아니라 이 앞서서 발표된 내용들에서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미국의 GDP하고요, 중국의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8월 증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좀 하나씩 찾아볼게요.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 지난 2분기 GDP가 예상치를 약간은 좀 하회하는 흐름을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을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예상은 한 8.4%를 예상했는데 실질 발표된 숫자는 6.5%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한 실적을 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GDP 확정치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6.4%에서 6.3%로 소폭 하향 조정이 되면서 2분기 경기 피크 우려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좀 살펴보면 2분기 GDP 성장률에 좀 영향을 미친 거는 좀 재고 감소가 좀 나타나면서 그 성장률이 좀 둔화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경제 부분에 있어서 그 지난해 1분기, 2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지금 4개 분기 연속 그 플러스 성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은 그래도 그 6.5%의 성장을 이끈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소비자 지출이 2분기에 한 11.8%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제 소비가 좀 회복된 걸로 좀 알 수 있고요. 상품 소비 지출도 11.6%를 좀 기록을 하면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소비 지출도 12%가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률이 좀 높게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정부 지출도 2분기에 효과로 좀 나타나면서 2분기에 실질적인 그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예상치보다 좀 낮은 숫자로 좀 나가서 좀 우려를 했지만 그 재고가 감소된 부분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소비에 대한 그 지출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GDP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도 증시 충격이 크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단순히 데이터가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 또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또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요 이슈 하나 더 있었잖아요. FOMC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7월 FOMC가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후에 결과에 따른 방향이 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발표되는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주요 포인트를 네 가지로 좀 찝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준은 경제 위축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경제에 그 회복되는데 바이러스 확산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크게 문제지 않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그 7월 달에 가장 좀 변화된 포인트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물가하고 고용을 좀 살펴보면서 테이퍼링을 좀 고려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2% 이상의 물가 인상 부분을 좀 일시적일 거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 고용 달성이 좀 완벽하게 좀 고용이 달성이 돼야 테이퍼링을 좀 진행한다라는 좀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힘에 따라서 그러면 어느 정도 또 테이퍼링이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좀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스탠딩 레포 도입을 좀 발표를 했는데 스탠딩 레포는 이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그 정부 기관채를 담보로 그 차입할 수 있는 유동성 대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테이퍼링 전에 그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그 스탠딩 레포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그 7월 FOMC에서는 이제 차기 FOMC 회의에서 좀 구체적인 테이퍼링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좀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 시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7월 달에 발표될 그 7월 고용 데이터가 이제 8월 6일 날 그 미국 현지 시간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용 지표가 만약에 더 잘 나왔을 경우는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7월 FOMC에서 그 발표된 그런 부분을 토대로 했을 때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될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 그때 이제 7월 고용 데이터가 높게 나왔을 때는 테이퍼링 시기가 좀 더 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번 달은 또 잭슨홀 미팅에서 이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 잭슨홀 미팅이 8월 25, 26, 뭐 이 정도로 좀 열릴 예정인데 잭슨홀 미팅 아니면은 9월 달에 9월 21일, 22일에 또 그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 아니면은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 발표가 좀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좀 시장의 컨센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 초여서 경제 지표도 많이 나오는데 어제 쉬는 날이긴 했지만 중국의 제조업 PMI 발표됐잖아요. 데이터 어땠나요? 예, 데이터가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통 방송에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는데 예상치보다 좀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일단 7월 중국 제조업 PMI가 50.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50.8이었고 전월은 50.9였는데 이것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됐고 이렇게 낮은 숫자를 발표된 원인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하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점, 그 다음에 그 허난성 일대에 그 전국적으로 중국에서 그 대규모 폭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난징 지역부터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확산된 부분이 좀 작용을 하면서 그 7월 PMI가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낮아진 그 PMI 그 지수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로 정책을 내놓을 건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 있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중국 전체가 그 전체적으로 그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의 정책을 조금 둔화를 하면서 그다음에 제조 쪽에 대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 낮아진 그 제조업 PMI 지수가 정책으로 어떻게 좀 회복될지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높아진 그런 상황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60년 무역 역사상 최고다 뭐 이런 헤드라인을 달고 나오더라고요. 이것의 의미는요? 네, 그래서 지금 6월 달 이후에 뭐 하반기부터 수출도 피크아웃 하면서 좀 둔화될 것이 아니냐라고 좀 예상을 했지만 7월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역사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수출은 554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9.6%가 좀 증가를 했고요. 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무역 통계가 집계된 이래 뭐 65년 만에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고의 수출 규모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개월 연속 20% 이상 성장된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더욱더 좀 그 주목되는 부분은 그 한국의 주력 그 산업하고 신산업이 골고루 성장한 부분이 좀 더욱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도 수출 부분이 좀 증가를 하면서 그 39.6%가 증가하면서 110억 달러를 7월에 수출을 기록을 했고요. 석유화학 부분에 있어서도 합성 수지, 그다음에 합성 고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석유화학 부분도 전년 대비 49.5%가 증가했습니다. 그 자동차 부분도 친환경차하고 SUV 차에 대한 단가가 상승을 하면서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41억 달러 수출을 기록을 했고 철강 부분도 41.5%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주력 산업이 전체적으로 좀 성장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신산업으로 좀 분류될 수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도 27%가 증가했고 2차 전지도 3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숫자가 지금 그 역사적인 고점을 기록하면서 잘 나왔는데 이제 8월 달이 좀 시작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이어지는 부분을 조금 확인할 필요는 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GDP 예상치 하회했는데 재고 줄어서 그런 거니까 나쁜 건 아니고 중국의 PMI
PMI 같은 경우도 나쁘게 나왔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악재는 아니고 국내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시가 못 가가지고 오늘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숫자가 안 나와도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아진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고, 또 정부 정책으로 좀 부진했던 지표가 회복되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좀 아침에 좀 상승을 하다가 좀 주춤하는 그런 부분은 어찌됐건 지금 미국부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2분기 경기나 그다음에 2분기 실적, 아마존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 둔화를 얘기를 하면서 그 실적이나 경기 피크 아웃 우려 부분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8월 증시에는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피크 아웃 우려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또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수혜주나 좀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좀 8월 달은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